엄마, 제발 그 사람 집에 들이지 마세요. 제발요. 얘가 왜 이래? 하지만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제 전남편이에요. 뭐라고? 유미야, 오랜만이네. 딸이 온몸으로 박으려던 그 남자는 이미 우리 집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은 파국을 향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명숙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죠. 침대 옆 탁자 위 남편 영정 사진이 희미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영정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네요. 명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단정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깊어진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은퇴한 지 벌써 8년 교단에 서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는 교실 가득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적막한 집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부엌에서 혼자 먹을 아침상을 차리는 명숙의 손길은 여전히 깔끔했어요.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달걀말이 한 토막.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앉은 식탁은 왠지 더 넓어 보였죠. 예전에는 남편이 건너편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 계획을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밥 먹자. 습관처럼 남편을 부르다가 혼잣말인 걸 깨닫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때로는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명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가는 아직 조용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집 대문들을 하나씩 지나쳤는데 어디서나 생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주부들의 설거지 소리, 텔레비전 소리까지. 다른 집들은 모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만 조용하네. 명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어요. 30년 넘게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길가 나무들도 상점들도 심지어 길 위의 보도블록 하나하나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이, 가을에는 단풍이 이 길을 아름답게 물들였죠.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상추가 아주 싱싱해요. 감자도 햇감자로 새로 들어왔어요. 명숙은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추 조금만 주세요. 감자도 작은 걸로 몇 개만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혼자 먹을 건데 이것도 많겠네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예전엔 남편과 맵기 요리하는 재미에 늘 장보기가 즐거웠는데 이젠 뭘 사도 남아서 상하기 일쑤였습니다. 큰 무 하나를 사도 다 먹기 전에 시들어버리곤 했죠. 장을 본 후 명숙은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바둑 한 판 두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 명숙과 비슷하거나 70대, 80대 나이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명숙은 어린 축에 속했죠. 명숙이 왔네. 어서 와. 오늘은 내가 이길 차례야. 어제 진 것 때문에 밤새 속상했다니까.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숙도 덩달아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바둑판 앞에 앉으니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만들어내는 세상에서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명수가 딸내미는 어떻게 지내? 바둑을 두던 친구가 물었을 때 명숙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냥 지내지 뭐.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애 키우느라 바쁘다더라고. 참 안 됐어. 그래도 손녀가 있으니까 외롭진 않겠다. 손녀도 벌써 중학생이야.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더 좋을 나이지. 명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딸과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딸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 텐데 자주 연락하기가 미안했어요. 바둑을 두는 동안에도 명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론 외로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혼자일 텐데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경로당에서의 시간도 잠깐일 뿐 결국엔 혼자만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마당에 핀 봉선화를 바라봤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햇살을 받아 예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심어준 봉선화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봉선화를 보면서 남편을 떠올리곤 했어요. 당신이 심어준 꽃이 올해도 예쁘게 폈네요. 명숙은 꽃을 어루만지며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혼자가 될 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니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함께 늙어가리라 생각했던 남편은 먼저 떠나고 하나뿐인 딸은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자라 일찍부터 엄마 손을 벗어났죠. 저녁 무렵 명숙은 남편 영정 앞에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고마워요. 나도 늙었구나. 이젠 집이 너무 조용해. 조용한 집안에 명숙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평화롭지만 쓸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명숙은 평소처럼 마당에서 봉선화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집안이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명숙은 손을 닦으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요즘같이 혼자 사는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어요. 택배기사도 아니고 이웃들도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편이었거든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숙보다 어려 보이는 60대 초반 정도의 남자였어요. 키는 보통이고 약간 살이 찐 체격에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명숙은 당황스러웠어요. 김명숙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남자는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딘지 익숙한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명숙은 즉시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누구신지?
아, 그러게요.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기억이 안 날 만도 하지요. 저는 박상호라고 합니다. 옛날 교사 시절 청명여고에서 근무했던 박상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명숙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그때 명숙은 새로운 학교로 부임한 교사였고 대학을 늦게 졸업해서 늦깎이 교사가 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아, 박상호. 선생님? 맞아요. 역시 기억하시는군요. 늦깎이 신입교사였던 박상호예요. 상호는 반가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명숙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늘 주변의 여자 이야기가 무성했던 동료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지. 아, 그게 말이요. 우연히 예전 동료를 만났는데 선생님도 이 근처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온 거예요. 명숙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동료들 중에 연락하고 있는 선생님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아, 무례했나요? 미안해요. 사실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문득 명숙 씨 생각이 나서요. 예전에 참 성실하고 좋은 선배님이었는데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말이에요. 상호의 말투는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아, 바쁘시군요.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뵙죠. 상호는 쉽게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숙의 마음 한켠에서 뭔가 흔들렸어요. 오랜만에 들은 반가운 목소리였거든요. 요즘 같은 외로운 일상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준다는 게 그리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명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잠깐만 방해하겠습니다. 상호는 신발을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참 깔끔하게 잘 꾸며 놓으셨네요. 역시 선배님다워요. 별거 아니에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차 한 잔이면 좋겠어요. 명숙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우렸습니다. 오랜만에 손님 대접을 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상호는 거실에서 집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유독 집안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상호가 물었을 때 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럼 지금 혼자 사시는 거군요. 상호는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왠지 그 표정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명숙은 차를 가져와 상호 앞에 놓았습니다. 상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자녀분은 어떻게 지내요? 딸도 이혼해서 아이와 함께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참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상호는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요. 사실 나도 혼자예요. 명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은 하셨겠지만 했다가 헤어졌어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더 외로워요. 상호는 잠깐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가 곧 밝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지내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선배님, 앞으로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집안일이나 무거운 것 옮기기 같은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그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명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너무 오래 있었나? 상우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명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혼자 사시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상호의 제안에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겠다면 고맙습니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명숙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빈 찻잔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상우가 집안을 유독 자세히 살펴본 것이 신경 쓰였지만 외로웠던 마음에는 분명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 것만 같았어요. 상우가 찾아온 지 어느새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명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생각만으로도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약속대로 며칠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가끔 집에 들러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거나 전구를 갈아주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집 열쇠까지 맡아주겠다고 해서 명숙도 혼자 살다 보니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쇠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오늘도 상호가 안부 전화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의 존재 덕분에 외로움이 많이 덜어진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집 근처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집에 가까워지자 그 사람이 딸 유미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미야? 명숙이 부르자 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엄마. 유미는 엄마에게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숨이 가쁜 걸 보니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그 사람 집에 들이지 마세요. 유미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명숙은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니? 박상호요. 그 인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박상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명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딸이 어떻게 상호를 아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 선생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예전 엄마 동료인데. 예전 동료라고요? 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모르긴 뭘 몰라.
박상호 선생님은 옛날에 엄마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후배야. 요즘 가끔 안부를 묻고 지내는데 유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제 전 남편이에요. 순간 명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 남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전 남편? 네. 바로 저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 박상호예요. 명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유미가 재빨리 엄마를 부축했어요.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기억하세요? 제가 결혼할 때 반대가 심하셔서 부모님하고 연락 끊고 지냈었잖아요. 결혼식도 부모님 없이 했고요. 명숙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미가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람이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고 왠지 모르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유미는 남편과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결국 저희와 사이가 틀어져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는.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는 따로 살았고 엄마랑 화해한 건 이혼하고 난 다음이었으니까요. 유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명숙은 사위의 얼굴을 결혼 전에 딱 한 번 봤었죠. 게다가 세월이 흘러 기억도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게 우연일 리 없어요. 분명 계획적으로 엄마를 노린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엄마,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업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도박에 빠져서 빚만 잔뜩 만들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까지 피웠어요. 유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저는 아이 데리고 쫓겨나다시피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엄마를 찾아왔다는 게 말이 돼요? 명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미가 이혼할 때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분명해요. 유미야, 그런데 명숙이 말하려는 순간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집에 있어요? 유미는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아무런 연락 없었는데. 하지만 분명히 집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지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박상호가 유유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명숙 선배님. 상호는 태연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유미가 나타났어요. 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미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뭐 하긴 뭘 해요? 제 엄마 집인데. 유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열쇠는 또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명숙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떨고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명숙 선배님이 내 엄마였구나. 상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하면서도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하실 거예요?
당연히 몰랐지. 세상이 참 좁네. 하지만 상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했던 미소 뒤에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보시겠어요? 저 사람의 정체를. 유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의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안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딸과 전 남편이 한 공간에서 마주친 상황, 게다가 자신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유미야, 오랜만이다. 상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긴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명숙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호는 자신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박 선생님, 아니, 당신이 정말로 유미. 네, 맞습니다. 저는 유미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박상호입니다. 상호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명숙 선배님이 유미 어머니인 줄은 몰랐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신기한 인연이라고요? 유미가 격분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상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은 상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보여준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던 겁니다. 당신, 정말로 나를 속인 거군요. 명숙은 배신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였다니요? 나는 그냥 옛 동료를 찾아온 것뿐이에요. 설마 그 동료의 딸이 내 전처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상호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유미는 엄마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다정하고 배려심도 많고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사업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실제로는 도박에 빠져 있었고 저 몰래 빚을 잔뜩 만들었어요. 유미야, 과거 얘기는 그만. 상호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과 바람도 피웠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요. 명숙은 딸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유미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제가 임대 아파트를 알아봐서 간신히 아이랑 함께 나왔던 거예요. 유미는 울먹이며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혼자 사시는 엄마를 찾아왔다고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명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상호가 보여준 친절함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목적이 뭐예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적이라니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는 것 뿐이었는데요. 상호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엄마 집 열쇠까지 가지고 있는 게 우연인가요?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안방까지 와 있는 게 정상인가요? 그제야 명숙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상호가 자신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에요. 열쇠는 내가 준 거야.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박 선생님이 챙겨주겠다고. 엄마, 그것부터가 함정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열쇠를 얻어내는 게 저 사람 수법이에요. 유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작정이었어요? 집 문서를 훔쳐보거나 도장을 찾아보거나 했겠죠? 상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미의 말이 전곡을 찔렀던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가방을 보여주세요. 유미가 상호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재빨리 가방을 자신의 몸 뒤로 숨겼어요. 왜 못 보여줘요? 떳떳하다면 보여주세요. 내 사생활을 왜? 사생활이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놓고 무슨 사생활이에요? 명숙은 두 사람의 언쟁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상호가 가방을 숨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수상한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박상호 씨, 가방을 보여주세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 선배님까지 왜 이러세요?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보여주세요. 명숙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모욕적이에요. 모욕적이라고요? 유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숨길 게 있다는 거네요. 그 순간 상호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미가 재빨리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종이를 펼쳐본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명숙이 다가가서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마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집 등기부등본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서류를 상호가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거예요? 명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침묵하고 있었어요. 대답하세요. 어떻게 제 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숙이 다시 물었지만 상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미가 상호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보자고요. 야, 그거 나. 상호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유미는 이미 가방을 열어버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명숙은 경악했어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들,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 초안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숙은 그 계약서를 집어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집의 평수와 시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엄마, 보셨죠? 저 사람의 진짜 목적이. 유미는 분노에 떨며 외쳤습니다. 처음부터 엄마 집을 노린 거였어요. 친절한 척하면서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집을 빼앗으려던 거라고요. 명숙은 손에 든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군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도 따뜻한 말들도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상호는 이제 더 이상 선량한 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상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집이 목적이었어요. 혼자 사는 늙은 여자, 자식과도 자주 연락 안 하는 외로운 할머니. 이보다 쉬운 타겟이 어디 있겠어요? 명숙은 그의 잔인한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잔인하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명숙 씨. 상호는 이제 존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먹이와 포식자가 있어요.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먹이일 뿐이죠. 당신이라는 인간은. 명숙이 말하려는 순간 상호가 갑자기 일어나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쩔 건데요? 이미 늦었어요. 상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한테 열쇠도 줬고 신뢰관계도 쌓였어요. 이 서류들만 있으면 언제든지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서류도 이미 준비해뒀어요. 상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숙의 도장이 찍힌 후견인 지정서였어요. 이건 제가 찍은 적이 없는데요. 도장은 며칠 전에 몰래 가져다 찍었어요. 당신이 경로당에 간 사이에 말이죠. 명숙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당했는지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당신,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군요. 악마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집이 내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때 유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상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혼할 때 나한테 당한 기억 있잖아. 그때처럼 또 당할 거야. 이번은 달라요. 유미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맞서겠어요. 상호는 유미의 말을 들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맞선다고?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죄, 문서 위조죄, 무단 침입죄로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상호는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좋아, 신고해봐. 하지만 그 전에 이걸 보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상호는 핸드폰을 꺼내 어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유미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네 아파트 근처에서 찍었어. 우리 딸이 벌써 중학생이라고? 당신, 설마, 너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상호의 협박에 유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어요? 명숙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쉬워요. 혼자 사는 노인들은 외로우니까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 금방 마음을 열거든요. 그 다음엔 서서히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빼내는 거죠. 상호는 자신의 수법을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몇 명의 할머니들한테서 성공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래요. 모두 당신처럼 외로운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자신의 집을 잃었죠. 명숙은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죠. 상호는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엔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누군가는 그들을 이용해야죠. 명숙과 유미는 상호의 잔인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안방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호의 잔인한 협박에 명숙과 유미는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보세요. 상호는 여유롭게 말하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선택권은 간단해요. 조용히 내 말을 따르거나 아니면 모든 걸 잃거나. 명숙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명숙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이 집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옮기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당신을 쫓아내지는 않을 거예요. 방 한 칸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줄게요. 상호의 말에 유미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 집인데 왜 엄마가 세입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입자라니 그런 나쁜 말 하지 마. 상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동거인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동거인이라고요? 명숙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말이에요. 상호의 제안에 명숙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악한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더러운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겠다는 건가요? 상호는 협박하는 듯한 눈빛으로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진짜 작업에 들어가야겠네요. 작업이라니요? 명숙 씨가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로 후견인 자격을 얻어내고요. 명숙은 그 말에 경악했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는 멀쩡한데요. 지금은 멀쩡해도 곧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상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있거든요. 돈만 주면 어떤 진단서든 써주는 사람이요. 유미는 상호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계획해둔 것 같았어요. 당신,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군요. 당연하죠. 이게 내 전문이니까요. 상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년째 이런 일을 해왔는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실수할 일이 없어졌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궁금하세요? 대부분 순순히 따랐어요. 자식들이나 주변에 알려질까봐 쉬쉬하면서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분들도 집을 잃으신 건가요? 집을 잃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거죠. 상호의 말에 명숙은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외로운 노인들이 이런 악한 인간에게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일 텐데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효율적인 거죠. 상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 사람들한테는 그 집이 짐일 뿐이에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외롭기만 하죠. 차라리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함께 산다고요? 범죄자와 함께요? 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죠. 도움이라고요? 네. 나는 집을 얻고 그분들은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윈윈이죠. 상호의 뻔뻔함에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건가요? 몇 분은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상호는 마치 자랑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적응이라고요? 명숙은 그 말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결국 그런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건지 두려웠어요. 엄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유미는 엄마의 마음을 읽은 듯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예요. 방법이라고? 상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데?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뒀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법적으로? 상우는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봐. 하지만 그러면 더 복잡해질 거야. 복잡하다는 게 뭐예요? 법정에서 명숙 씨의 정신 상태를 다투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올 거예요. 상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숙 씨가 낯선 남자에게 집 열쇠를 맡겼다는 것,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는 것들 말이에요. 뭐 동네에 소문도 나겠죠. 아마 얼굴 들고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 거예요. 명숙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요. 변호사도 의사도 모든 네트워크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상호의 말에 유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상호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결정하세요. 순순히 따를지 아니면 힘든 길을 선택할지.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미와 딸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상호는 유미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있는 곳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유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에게까지 위험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상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답을 들으러 오겠어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명숙과 유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정말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상호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유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한참 후에야 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명숙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비밀? 유미는 가슴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녹음을? 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려고 했어요. 유미는 녹음기를 재생해 봤습니다. 상호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 명숙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충분하긴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유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음성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영상까지 있으면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명숙은 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라니? 그 사람이 내일 저녁에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엄마도 함께 녹음하시고 저는 작은 카메라로 녹화까지 하는 거예요. 유미는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요즘 이런 초소형 카메라가 있어요. 몰래 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구했니? 인터넷으로 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유미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녹음하시고 저는 안방에 숨어서 카메라로 녹화하는 거죠. 명숙은 불안했지만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음성과 영상, 두 가지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유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옆에서 모든 걸 보고 있을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바로 나타날 거고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미는 작은 카메라를 거실 장식장에 설치해서 거실이 잘 보이도록 각도를 조정했어요. 이 각도면 거실 전체가 다 찍힐 거예요. 정말 안 보이나? 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유미는 엄마에게 녹음기 사용법도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엄마,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협박하는 말을 확실히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스처나 표정도 중요하니까
카메라 쪽을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알겠어.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자연스럽게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협박하는 말을 할 거고 그 모습이 다 녹화될 거예요. 오후가 되자 유미는 집에서 나가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뒷문으로 들어와서 안방에 숨었어요. 카메라는 이미 녹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상우가 나타났습니다. 명숙 씨, 하루 동안 잘 생각해 보셨죠? 상우는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서서 명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명숙은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상우의 모든 행동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네,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그런데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명숙은 유미와 연습한 대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없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상우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어요. 만약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아, 기억 안 나세요? 상우는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명숙을 가리켰습니다. 치매 진단서 받아서 후견인 절차 밟고 법정에서 정신감정받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미 딸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카메라는 상호의 위협적인 손짓과 냉소적인 표정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정말로 유미한테 해를 끼칠 건가요? 필요하다면요. 상호는 일어나서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이 사는 곳도 알고 있고 손녀 학교도 알고 있으니까. 상호가 명숙을 위협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내 손녀까지요? 당신 딸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런? 명숙은 진짜로 분노했습니다.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난 딸한테 미련도 없고. 상호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명숙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은 소문에 민감하잖아요. 상호에 협박하는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군요. 명숙은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악마든 뭐든 상관없어요. 상호는 명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죠.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유미가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상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미야,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처음부터요. 당신이 협박하는 모든 과정을 녹음했어요. 유미는 자신의 녹음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녹음하셨고요. 명숙도 자신의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유미는 장식장으로 가서 작은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걸 녹화했다는 거예요.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화까지? 네. 당신이 엄마를 협박하는 모습, 내 딸까지 위협하는 모습,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유미는 카메라를 재생해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상호가 명숙을 위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음성과 영상 두 가지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상호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상호는 완전히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음성과 영상 증거까지 잡힌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잠깐. 이건 불법 녹화야. 상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불법 녹화라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녹화한 건데 무슨 불법이에요? 유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먼저 협박하고 사기를 쳤으니까 정당방위죠. 그래도 내 동의 없이. 동의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협박하는 사람이 무슨 동의를 바라는 거예요? 명숙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친절한 척 접근해서 신뢰를 이용하고 제 집을 빼앗으려 했잖아요. 상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여러 곳에 명숙 씨 정신 상태에 대한 증언을 해놨거든. 무슨 증언이요? 명숙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병원과 주민센터에 신고했어. 그리고 후견인 지정 서류도 이미 제출했고, 유미와 명숙은 그 말에 놀란 척했지만 사실 유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런 걸 언제? 어제 오전에 다 처리했지. 이제 와서 녹음이고 녹화고 해봤자 소용없어. 상호는 다시 여유를 되찾은 듯 웃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어. 곧 법원에서 연락이 올 거야. 하지만 유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계를 확인했어요. 7시 28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좋네요. 그럼 당신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뭐라고? 거짓 신고죄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신고했으니까요. 유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직접 사기와 협박을 자백하는 음성과 영상 말이에요. 상호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끝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상호는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몇 년째 해왔어. 경찰도, 법원도 모든 곳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말요? 유미는 오히려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도 아는 사람이 있겠네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몰라. 상호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 같은 건 아무 소용없어. 다 묻혀버릴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관 여러 명이 일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호는 완전히 기겁했어요. 뭐야? 경찰이 왜 갑자기? 박상호 씨 사기죄와 협박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상호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오해가 아닙니다. 유미가 경찰관에게 녹음기와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리 신고해 놨습니다. 미리 신고했다고? 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오늘 오후에요. 당신이 올 시간을 7시에 맞춰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유미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협박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경찰관이 녹음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기치는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네요. 카메라에도 모든 장면이 다 담겨 있어요. 다른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죠. 상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어요.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속이고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까지 피해를 입혔어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직접 자백했어요. 몇 명의 할머니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속였다고 유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들 신상 정보도 파악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상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박상호 씨,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호는 결국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정말 끝난 건가? 명숙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유미는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미리 경찰서에 신고한 거 말씀 안 드렸네요.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너무 긴장하실까 봐요. 자연스럽게 연기하셔야 했거든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호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총 5명의 어르신이 피해를 당했고 모두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네요. 명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있게 증거를 모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명숙과 유미는 손녀 현지와 함께 마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였어요. 유미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엄마도 정말 잘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녹음하시고 자연스럽게 대화 유도하시고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 만약 경찰이 안 왔다면 어쩔 뻔했나? 걱정 마세요. 모든 걸 다 계획해 놨었으니까요. 유미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유미야, 너무 멀리 살지 말고 가까이 이사와. 아니면 집으로 들어와도 되고. 생각해 볼게요. 봉선화 꽃잎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어준 그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당신도 안심하세요. 이제 정말 평안할 거예요. 명숙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녀는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